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YBN 공무원 영어 담당 김태형 쌤입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2023년 국가공무원 구급 시험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자, 보통 선생님이 토요일 날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해설 강의를 지난 7년 동안 계속 연속해 드렸는데 선생님이 최근에 그 GTF 강좌를 토요일 오전에 맡고 있다 보니까 그 해설 강좌를 토요일 오전에 시험 끝나자마자 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는 좀 새로운 방향의 이 출제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이 출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의 해설 강의는 내일 수업 중에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이번 시험이 공무원 영어 역대급입니다. 역사상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앞으로 공무원 영어는 쉽게 나온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유튜브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선생님은 그런 영상을 보면서 과연 공무원 영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시험이 쉽게 나온다라고 수험생들에게 그렇게 제시를 해서 될까라고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면은 수험생은 자기가 배우는 선생님의 어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수험의 공부의 어떤 그런 방향과 깊이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 선생님들이 영어 시험이 쉽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러면 공부에 대한 어휘력이라든가 문법의 깊이, 그리고 독해에 대한 깊이, 그런 걸 배제한 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자, 김태동 선생님은 항상 현장 강의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공무원 인원을 많이 적게 뽑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어떤 예산적인 측면이나 그런 측면에서 동점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어 시험이나 국어 시험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 변별력을 가져서 충분히 동점자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시험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항상 현장 강의에서 많이 이야기해 드렸고, 자, 이 YBM 현강에서는 이번 시험에 대한 난이도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하셨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는 내일 수업 중에 상세히 해드리고, 선생님이 아무리 어렵게 시험에 나왔다 하더라도 까라하기 선생님 생각에는 한 70% 넘어갈 거라 예상이 됩니다. 40점 미만이. 그래서 지방직 다가오는 지방직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얕게 공부를 했다면은 지금 남은 3개월 동안이라도 좀 선생님이 이 지금 방향에 맞는 설명을 맞추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요. 해설 강의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단어가 보기 문항에 이 4개가 나오는데요. 이런 단어는 기본어휘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어휘 하면은 보통 이제 수능어휘를 많이 생각하죠. 약 한 1400개 정도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 무료 강의로 1470개 기본어휘 수능 단어를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 단어 설명을 들으면서 외우면 훨씬 수월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정답이 되었던 이제 interrelate, 여기 이제 어디서 설명이 되느냐면은 수업 중에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후반 암기집에 나오죠. 43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관련되어 있다, 관계되어 있다 하면은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be associated with, be related to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데, 자, 심화적으로 이런 것도 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have bearing 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는 have to do with라는 표현이 있고요. 타이는 묶여 있으니까 이거는 외우기 쉽겠죠. 이런 식으로 좀 심화적인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거, 그리고 응용 표현까지 다 외워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험에 많이 당황하셨던, 특히 영어에 점수가 많이 내려갔던 분들은 남은 3개월 동안은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기본어휘에서 901번에서 유튜브에 선생님 소개했던 강의입니다. 요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conceal, 요거도 기본어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느 바탕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면은, 전반기 169번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제 풀 때, 여기서 이제 항상 정답이 된 단어만 공부하지 마시고, 정답이 안 된 단어들도, 그런 단어들도 항상 다 정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제 교수님은 기출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겠지만 80% 정도는 기준을 두고 이제 시험을 내시겠지만은 항상 이렇게 정답 외적인 이런 단어도 눈여겨보라라는 이야기고요. conceal 여기서 이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3번 같은 경우는요. 이 appease는 선생님이 연상법, 단어를 외울 때는 좀 어려운 단어 연상법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수를 써서 달래다 이렇게 외우라 하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어디서 출제가 되고 있느냐면요. 여기 보면 후반 암기지 40쪽에 27번에 나오죠. appease 수드라 나오죠. 수를 써서 달래다 이렇게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를 써서 달라게 하다 이렇게 연상법으로 외우게 하고 그대로 나왔고요. 4번은 이게 좀 어려웠을 겁니다. play down이라는 표현을 좀 외우기 힘든데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이런 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관용구가 나오면 선지를 잘 분석해라. 선지에서 대립적 표현이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3번에 이제 underline은 강조하는 뜻이고요. 4번에 이제 underestimate는 가소평가하는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3, 4번을 묶어두고 4번을 문맥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공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셔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김태동 154번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 YBM 학생들 요 자료를 다 갖고 있죠. 여기 보시면 기출에서 이제 플레이 업 투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여기도 이제 답이 되는 건 아니고 선지 문항도 다 분석하거든요. 이 플레이 업 투는 이게 아첨하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게 이제 플레이와 관련되는 두 개를 더 정리해 주거든요. 플레이 오버 이거는 이제 가대평가하다는 뜻이고 플레이 다운 이게 이제 가소평가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 외적인 선지 분석을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이번 시험에 대처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요. 요것도 좀 어려웠던 관용구죠. 이 got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요것도 이제 심화적인 공부를 하셨을 거라 생각되고 여기 보면은 역시 정답 이제 외적인 선지에 나왔던 거죠. 이 gutless라는 것은 뭔가 배포가 없는 뭔가 용기가 없는 뜻입니다. less가 부정을 의미하죠. 그러면 여기서 gut는 어떤 용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업에서 정리가 되었더라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이 쉽게 나왔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gutless가 아니라 gut니까 용기죠. 용기라는 단어는 보기 문항에 기본 단어가 있죠. courageous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쉽게 돼 있을 것이고, 자 이제 문법 이야기를 해보면요, 문법이 예전에 4문제에서 3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거의 고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수업 중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영작이 2개에서 이제 1개로 줄어들고요. 사지선다형도 마찬가지죠. 사지선다형이 이렇게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수능처럼 이제 박스형의 이제 형태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쪽에 요거는 이제 문법은 3문제가 나오지만 조금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김태동의 플랫폼 문법 140개입니다. 공무원 편입에서 필요한 문법 공식 140개를 바탕으로 해서 다 나왔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despite에 대한 이야기는요. 자, 플랫폼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랫폼 51번에 대한 내용인데요. 접속사와 전치사에 대한 이해 문제이죠. 우리가 이제 양보 접속사가 이제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though가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양보적인 어떤 전치사는 불구하고 in spite of, despite가 있는데, in spite of, despite가 있는데,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를 갖춘 이제 문장이 나와야 되고, 전치사는 뒤에 구가 나와야 된다겠죠. 이 구라는 개념이 이제 동사가 없는 개념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플랫폼 51번을 이해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상세한 해설적인 부분은 내일 수업 중에 설명하고 각각 요소에 어떤 부분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다음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 영역적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does는요. 요거 이제 지시 대명사를 이해해야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플랫폼 42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단수 명사가 나오면은 바로 지시대명사 저것 할 때는 대시고요. 복수명사가 나왔을 때 지시대명사 저것들 할 때는 does가 나온다는 거. 이 개념을 알아야 여기서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요, 이 compare to는 뭐뭐와 비교해서라는데 이거 어떤 영역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면은 바로 이 플랫폼 69번의 분사구문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사구문을 빨리 푸는 방법이 이제 타동사 기준, ing는 뒤에 이제 목적어 명사가 와야 되고, pp는 뒤에 이제 명사가 오면 안 된다 했겠죠. 그리고 자동사의 분사구문은 무조건 ing 한다 했겠고, 완료 분사구문은 having pp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되고요. having been pp는 뒤에 명사가 오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필수 암기에 보면 이제 분사구문의 예의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convince that절, that er를 뭔가 확신한 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목적절이나 명사가 나오면은 이게 ing로 시작한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that절 목적절 왔는데 이제 convince pp형 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given that절, given 명사, 목적절 that절, 그리고 명사가 왔지만 given이라는 바로 pp 형태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judging by는 뒤에 판단의 근거가 와야 되고요. judge by는 뒤에 사람이나 기관이 온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 추가되었던 게 이제 뭐뭐와 비교되었을 때 할 때 compare to가 있죠. 그래서 to 뒤에 이제 명사가 왔지만은 앞에 compare, pp 형태로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분사구문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플랫폼 69번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이 대열의 개념은 대열이 지은 뒤에 팀버 프레임워크를 꾸며주는 상황이죠. 그리고 소유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은 자, 어떤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면은 바로 플랫폼 44번에 나오는 거죠. 소유격을 이해하는 거죠. 그게 뒤에 이제 명사를 앞에서 이제 꾸며주는 거, 그게 이제 소유격 개념인데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책상 하면 their desk죠. 근데 이게 이제 theirs가 되면 요거는 이제 소유 대명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지시되는 게 복수 개념이었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이제 their를 이해하는 그런 영역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소유격과 항상 소유 대명사를 구별하는 공부, 여기 플랫폼 44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이게 정리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내용은 7번에서는 이게 이제 이 문항을 이해하려면은 이겁니다. 바로 이 앞에가 지금 there are not interested in이 돼 있죠. not가 왔으니까 부정문이죠. 그리고 부정문이 왔는데 뒤에 still more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문법에서 김태동의 플랫폼 문법 3번에 보면 또한 역시라는 개념인데 여기 있죠. 2번. 앞에 긍정문이 나왔을 때 더구나 뭐마다 할 때는 still more이나 much more를 써야 되고요. 앞에 이제 부정문이 나왔을 때는 뒤에 더구나 뭐 많다, 더구나 뭐 많다 할 때는 still less나 much less를 써야 된단 말이죠. 이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부정문이 나왔는데 뒤에 still more이 나오면 안 되죠. still less나 much less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once가 접속사죠. 일단 뭐뭐 하면. 근데 뒤에 갑자기 pp가 왔죠. 또 갑자기 ing가 올 수도 있거든요. 요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바로 김태동의 플랫폼 83번 이야기입니다. 자, 접속사가 나오고 이제 문장을 이어주는데 접속사가 들어간 절을 종속절이라 하고 그 옆에 절을 이제 주절이라 하는데 여기서 이 주어가 동일시, 그러니까 종속절 안에 주어하고 주절의 주어가 동일할 때 이 종속절이 진행형 구조나 수동태 구조가 됐을 때 이 주어 B가 묶어서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접속사 다음에 갑자기 ing, 갑자기 pp, 타동사 기준. 그 빨리 푸는 방법이 뒤에 명사가 오면 ing가 되고 명사가 없으면 pp가 된다라고 이렇게 83번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provide that은 이 조건절 대용어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바로 플랫폼 문법 105번 추가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서 보면 provide, providing, supposing, on condition that, in the event that. 여기 이제 if, 뭐뭐 한다면 if, 조건절 대용어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대로 내용을 알아야 정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if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4번은 이 뉴스가 불가산 명사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 앞에 꾸며주는 건 many가 아니라 much로 꾸며준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이해하려면은 플랫폼 몇 번을 이해해야 되느냐면은 바로 플랫폼 12번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이제 가산, 불가산 중요한 거 다 정리해서 여기 갈로 안에 가산, 불가산을 채우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기본형은 우리 중학교 때 인포메이션, 정보, 뉴스 있죠. luggage, baggage, swammer, furniture, 가구. 이런 게 이제 불가산 명사란 말이에요. 이런 불가산 명사는 이제 꾸며줄 때 플랫폼 12번에서 공부하는데 그 수식어구 공부 여기 나오죠.
바로 불가사한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little, a little, much죠. 전혀 없다면 양쪽으로 적다면은 little, 조금 있다면 a little, 많이 있다면 much가 되고 가사한 명사를 꾸미는 거는 few나 a few나 many를 꾸며준다. 이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이제 영작 문제를 보면요. 8번은 the number of하고 a number of를 이해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플랫폼 몇 번을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면은 자, 플랫폼 127번이죠. the number of 다음에 복수명사. 해석은 복수명사의 수. the number가 주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 그다음 a number of 다음에 뒤에 복수명사. 해석은 수많은 복수명사. 복수명사가 주어라서 복수 취급. 요 공부가 돼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8번에 2번을 보면요. 요거는요. 시제인 문제입니다. 제일 끝에 어고가 보이죠. 근데 앞에는 이제 have received 현재 완료가 왔죠. 요거에 대한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하실 수 있으려면은 플랫폼 바로 86번을 이해해야 됩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쓰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for 더하기 수사동반 기간이나 뭐 since 더하기 과거 시점이나 이런 내용이 보였을 때 이제 현재 완료를 쓸 수 있는 거고 ago나 last year, yesterday 이런 거 또는 역사적 사실 이런 거는 명백한 이제 과거 시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 시제를 써야 되지 현재 완료를 쓰면 안 된다라고 여기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이거는 뭐냐면은 which의 침대 돼 있죠. 여기서 이제 which 다음에 주어 he가 나왔고 slept 잤다, 그는 잤다, 주어 자동사 이런 형식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which를 쓰면 안 되고 전치사를 써야 됩니다. 전치사 which가 되면 이제 관계부사 성격이 돼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위에 잤다 하면 on을 써도 되고 뭐 in을 써도 되고 어쨌든 which 앞에 on이나 in을 써줘야 됩니다. 요 내용은 어느 플랫폼에서 이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요. 플랫폼 14번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죠. 우리가 이제 관계부사 장소 where, 시간은 when이죠. 그런 거에서 이제 그런 관계부사는 바꿀 수 있는 게 전치사 which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which냐, 전치사 which냐 그 개념을 이해하는 문제에 있었습니다. which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전치사 which는 뒤에 이제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되고, 그 다음 4번은요. 4번은 이게 이제 exchange 동사와 연결된 전치사를 이해하라는 이야기인데 exchange는 이렇게 씁니다. exchange A with B로 쓰입니다. A와 B를 교환하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each other 앞에 with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전치사 with에 대한 이제 내용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플랫폼 26번에 보면 기본 개념의 전치사라고 해서 8번에 보면 with는 뭐뭐와 함께 뭐를 가지고 라는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with와 같이 쓰이는 거 exchange A with B 등등 with와 같이 되는 수고 개념을 여기서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거 이해해야 되겠고 자 또 하나는 두 명끼리 서로는 each other이고요. 3명 이상에서 서로는 바로 one another를 쓴다라는 플랫폼 37번 부정대명사도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은 좀 특이하게 이 독해에서도 문법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독해 영역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 그 삽입 문제가 있었죠. 독해 17번을 보시면요. 자, 독해 17번 여기 보시면 여기 17번에 보면 이게 삽입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정답을 골라내려면요. 이게 아래쪽에 이제 otherwise 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otherwise를 바탕으로 이게 이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여기 접목시켜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내야지만 여기서 이제 어디에 이 부분이 이제 삽입이 되는지 문장 삽입이 되는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대한 105번 플랫폼 추가에 대해 나오죠. 조건절 대용어구에서 그렇지 않으면 가면 이게 현재 사실에 반대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가면 이건 과거 사실에 반대죠. 거기에 해당되는 자 단어는 otherwise를 이제 생각해내라라고 했고 이 otherwise를 바탕으로 해서 뒤에 주절 쪽이 어떤 형태로 나왔을 때 그게 이제 가정법 과거로서 현재 사실의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사실의 반대적인 요소 바로 주절 쪽의 형태가 나왔을 때 그것을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해석할 것인지 이런 연습을 플랫폼 105번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요거를 알아야 이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독해 12번이죠. 이제 토익적인 유형의 바로 내용 일치 문제였는데 하단 부분에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가정법 미래 if
if 주어 should 동사원형. 여기서 if가 생략되면 도치되는 거 있죠. 그래서 확률 5%의 개념. 그리고 주절은 이렇게 주어 조동사 미래 동사원형 또는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원형, 명령문 또는 근유문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 구문 정리가 돼야지만 독해 12번 이 일치 불일치 문제를 해석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험 방향은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는 반드시 문법은 한 문제 줄어들었지만 탄탄하게 체계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고, 독해 속에서도 이제 구문 독해와 관련해서도 문법이 적용된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단어는 좀 깊이 있게 간영구까지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지, 뭐 앞으로 영어가 쉽게 나온다라는 그런 어떤 여러 선생님들의 말을 믿고 가볍게 공부했다가 이번 시험에 그 을 당한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남은 3개월 동안은 지방직에서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해주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현장 강의에서 이 전체 독해까지 완벽한 해설을 해드리고 앞으로 영어 시험 공부 방향과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갖고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YBM 공무원 영어 김태동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